그의 탄탄한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묘하게 안정된 리듬이었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 저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네. 무섭지만 이상하게 따뜻해요. 저도 그래요. 이게 불이면 사장님과 함께 타고 싶습니다. 사장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서로의 그림자가 한 덩어리로 겹쳐졌습니다. 한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고 시간조차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도연 씨를 처음 만난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저는 매일 불을 피웁니다. 숯불은 언제나 제 앞에 있습니다. 그 불이 꺼지면 하루가 끝나고 다시 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손끝에 그 흐름이 남고 연기가 눈을 시리게 하지만 이곳은 제 세상입니다. 윤정인의 숯불집. 사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55살 윤정입니다. 이 불판 앞에 선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기와 사람을 구웠지만 제 마음속 불은 언제부터인가 꺼져 있었습니다. 타닥거리는 불소리가 허전하게 들릴 만큼 이 식당의 열기 속에서도 제 안은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소방관이었습니다. 불을 끄는 사람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불로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그는 불을 두려워했고 저는 불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린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체온이 닿지 않았습니다. 윤정 씨, 오늘은 손님 많았어요? 네, 그냥 평소만큼요. 힘들겠어요. 그래도 버텨야지.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버티라는 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요즘은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드뭅니다. 그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맥주를 따고 TV만 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불판을 닦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처럼, 제 대답은 습관처럼 흘러갑니다. 윤정 씨, 테이블 좀 닦아요. 네. 가게 일은 잘 돼요? 그럭저럭요. 그럭저럭. 그 한마디로 제 인생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날도 밤이 늦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불판 위엔 붉은 숯불만 남았습니다. 타들어가는 냄새, 식어가는 공기.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혹시 알바 아직 구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2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셔츠, 땀에 젖은 이마, 그리고 묘하게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 주방 일 해보셨나요? 예, 예전에 고깃집에서 잠깐 했습니다. 이 일 쉽지 않아요. 손도 많이 타고 열기도 세요. 괜찮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좀 생기면 되죠. 그의 웃음엔 자신감과 따뜻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최도연이라고 합니다. 네, 도연 씨. 내일부터 같이 해요. 그날부터 그는 제 옆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판 앞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손님들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젊은 분이 아주 싹싹하네. 사장님, 복 받으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얼굴은 이상하게 달아올랐습니다. 하루는 그가 고기를 굽다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사장님, 불 넘으세요. 손 다치십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순간 불판의 열기가 더 뜨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익숙해요.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손이 얼마나 예쁜데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엔 묘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설렘일까? 두려움일까?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만해, 윤정아. 넌 이제 55이야. 그 애는 32이잖아. 하지만 다음날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은 이상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조금 살아 있었습니다. 죽어있던 표정에 불빛이 비친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식당 안엔 고기 냄새와 잔잔한 라디오 음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손은 괜찮으세요? 네. 어제보다 낫네요. 불이 뜨거워서 손이 까맣게 그을리셨던데. 괜찮아요. 제 인생이 다 이렇게 그을렸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을린 만큼 단단해지신 거겠죠.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미소는 자주 떠올랐습니다. 손님이 많아도 숯불이 타올라도 그의 미소 하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어쩌면 그건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눈을 마주쳤고 그 눈빛이 제 안에 오래된 공허를 덮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저녁이면 소파에 누워 맥주를 마시며 TV만 봅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불을 끄는 사람, 나는 불을 지키는 사람. 그 차이가 우릴 멀어지게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 알바 너무 믿지 마. 요즘 젊은 놈들 다 속셈 있어.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속셈 있는 건 당신이잖아요. 뭐라고? 당신은 나보다 돈만 보고 살잖아요. 나는 사람을 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안의 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불길이 낮아졌다가 다시 천천히 타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불판 위엔 잔불만 남았습니다. 도연 씨가 불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닦겠습니다, 사장님. 손이 너무 상하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사장님 손 보세요. 굳은 살이 다 갈라졌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이 손이 제 인생이에요. 그래야 일할 수 있죠. 그래도 누가 좀 잡아드리면 좋을 텐데요.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은 묘하게 떨렸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설레게 하던 젊은 날의 저를. 그날 밤 저는 식당 불을 끄기 전에 불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미지근했습니다. 식어버린 줄 알았던 제 마음이 다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안의 불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두 번째 봄이라는 걸. 그날 이후 도연 씨와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말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전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식당 안의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면 그 불은 단순한 열이 아니라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오늘 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금만 더 넣을까요? 네. 제가 할게요. 그가 숯을 불판 위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그 빛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잠시 제게 머물렀습니다.
짧았지만 그 불빛이 제 안에서 오래 타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출근하면 식당의 공기가 달라졌고 그가 퇴근하면 식당의 불도 더 일찍 꺼졌습니다. 밤마다 혼자 남은 불판을 바라보며 그의 손끝, 목소리, 땀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건 생각이 아니라 이미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뜸해지자 그가 불판을 닦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30 중반쯤이었죠. 남편이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그때부터 혼자 시작했어요. 혼자요? 네. 이제는 익숙하죠. 그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한 일을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도연 씨도 아직 젊잖아요. 젊다고 다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어디선가 외로움의 냄새가 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늦은 밤,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부드러운 멜로디. 그는 불판을 닦던 손을 멈추고 중얼거렸습니다. 노래가 좋네요. 그러네요. 사장님은 이런 노래 좋아하세요? 이런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예전엔 좋아했어요. 요즘은요? 요즘은 그냥 조용한 게 좋아요. 조용한 건 외로운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외롭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느껴집니다. 사장님 얼굴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제 안을 들여다본 느낌이었습니다. 말없이 불판만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일었다가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함께 정리하는데 유리창 너머로 비가 내렸습니다. 유리창에 닿는 빗방울이 불빛에 반짝였고 그는 젖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비 오네요. 사장님, 우산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뛰어가면 되죠. 안 됩니다. 감기 걸리면 어쩌시려고요. 그가 창고에서 우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그럼 도연 씨는요? 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집이 가깝습니다. 그래도 같이 써요. 하나뿐인데. 잠시 망설이던 그가 우산을 들고 제 옆으로 왔습니다. 우산 아래 비 냄새와 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리는 젖어 있었고 그의 어깨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조금요. 그래도 괜찮아요. 항상 괜찮다고 하시네요. 습관이에요. 이제는 괜찮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비보다 깊게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우산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물방울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으니까요. 집 앞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왠지 불빛이 예뻤습니다. 불빛이요? 네. 사장님 얼굴에 비친 불빛이요. 그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냥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네. 오늘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산 아래 잠시 멈춘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식탁 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 그 눈빛, 그 손끝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잘못된 감정일까? 아니면 오래된 제 마음이 겨우 깨어난 걸까? 식어있던 제 안의 불씨가 다시 천천히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밤하늘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남긴 미세한 온기였습니다. 사마 불길의 고백.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밤새 그 사람의 목소리와 눈빛이 귓가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빛이 예뻤다는 그 말이 자꾸만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마음속에 스며든 한 줄기 온기, 하지만 동시에 꺼내면 탈지도 모를 불씨였습니다. 그날 식당 문을 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굴자.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새벽부터 숯불을 피워놓은 채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그의 인사 한마디에 제 다짐은 재처럼 흩어졌습니다. 도연 씨,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먼저 불을 좀 받습니다. 사장님 손, 어제 많이 상하셨잖아요. 그런 건 굳이 안 해도 되는데요.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엔 묘한 진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불판 위에 숯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데우고 있구나. 손님이 몰려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 그를 따라갔습니다. 불판 위에 고기를 굽는 그의 손동작, 웃으며 손님에게 인사하는 그 모습, 그 모든 게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그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제는 잘 들어가셨어요? 네. 도연 씨 덕분에요. 다행이네요. 혹시 제가 부담스러웠나요? 아니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요. 어제 말이 좀 선 넘은 것 같아서요. 그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놀랐을 뿐이에요. 사장님 얼굴이 너무 따뜻해 보이길래 그냥 솔직한 마음이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제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제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욕망이 아니라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저를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식당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비도 그쳤고 손님도 일찍 끊겼습니다. 정리하고 불판을 닦는데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어요. 도연 씨도 피곤할 텐데요.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불이 예뻐서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위험한 열을 느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불판 위에 마지막 숯을 털어내는데 그가 제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오늘은 이 말을 꼭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이요? 저 사장님을 좋아합니다.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불빛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여자로 좋아합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불판을 닦을 때도 항상 사장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연 씨 안 돼요.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당신보다 25살이나 많아요. 상관없습니다. 나이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나는 결혼했고 아직 서류상으론 남편이 있어요. 그래도요, 저는 사장님을 좋아합니다. 그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판 위 잔불이 천천히 사그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등 위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 손끝 하나가 지난 30년의 외로움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네. 이러면 우리 다칠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장님이 다쳐도 제가 옆에서 잡아드리면 되잖아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제 손 위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좋아합니다. 그 세 글자가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나는 무슨 대답을 한 걸까? 거절이었을까? 아니면 기다림이었을까? 심장이 뜨거웠습니다. 불판의 열이 아닌 살아있는 열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도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굽던 그가 손을 대었습니다. 아, 뜨거워.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얼른 찬물에 대어. 괜찮습니다. 사장님 손이 닿으니까 더 괜찮아졌습니다. 그의 말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와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불판의 열기만 남았습니다. 사장님, 네, 저 진심이에요. 이 감정이 불처럼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불을 피우고 싶습니다. 도연 씨, 사장님은요? 혹시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신 적 있나요? 그의 질문은 잔불 위에 떨어진 기름 같았습니다. 타올랐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어요. 그의 눈빛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무섭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서워도 그 불이 따뜻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식당 문을 닫으며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불은 이미 붙었고 그 불길은 우리 둘 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은 뜨거웠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된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타오르는 불처럼. 그날 밤 식당 문을 닫자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불판 위에 마지막 숯이 붉게 타고 있었고 그 불빛이 벽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좀 늦게 가셔도 괜찮을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심스러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냥요. 오늘은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식당 안은 불빛 하나뿐이었습니다. 숯불의 붉은 빛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같이 떨렸습니다. 도연 씨, 네. 이러면 우리 후회할지도 몰라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마다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가까워졌을 때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의 거리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이미 모든 말보다 진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머리카락에 닿았습니다. 손끝이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그 온기가 피부에 번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얼음이 녹아내리듯 제 안의 모든 긴장이 천천히 풀려갔습니다. 사장님, 네. 이건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살아있다는 느낌입니다. 그의 말은 불빛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숯불이 탁 하고 터지는 소리조차 멀리 사라졌습니다. 서로의 시선만 남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는 손끝에서 팔을 타고 가슴까지 번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심장은 불판 위의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얼굴 가까이 닿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리고 세상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품은 낯설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내도 사장도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저를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묘하게 안정된 리듬이었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 저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네. 무섭지만 이상하게 따뜻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불이면 사장님과 함께 타고 싶습니다. 사장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서로의 그림자가 한 덩어리로 겹쳐졌습니다. 한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고 시간조차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불판 위의 불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숨이 뜨거워지고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따라 올라올 때마다 온몸이 불길처럼 떨렸습니다. 그 불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나이도 상처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불빛은 잦아들었고 둘의 그림자는 서로에게 완전히 겹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식당 밖에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제일 편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을 이렇게 품을 수 있어서요. 그의 말이 따뜻했습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건 죄일까요? 사랑이 죄라면 세상에 남을 게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불빛 대신 푸른 빛이 식당 안을 채웠습니다. 그 빛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앞으로의 일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 처음으로 저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불은 사그라졌지만 우리의 밤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욕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이 다시 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 온기가 아직 제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의 숨결, 손길, 그리고 그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느꼈던 온기가 제 삶 전체를 덮어버린 듯 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도 제 안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식당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채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네. 어제 일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당 문 아래로 편지 한 통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흰 봉투, 낯선 필체,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윤정 사장님께. 봉투를 열자 몇 줄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건 실수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도연 씨가 편지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걸?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보고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히 일 키우지 말아요. 하지만 그날부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식당 앞에서 낯선 남자가 서성였고 전화벨이 울리면 숨이 멎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잠이 좀 부족해서요. 밤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식당 유리창 너머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네. 누군가 계속 지켜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문 닫기 직전 한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낯선 얼굴. 여기 윤정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남편분 잘 지내시죠?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신데요?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웃듯 웃고 나갔습니다. 식당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그냥 협박이에요. 겁먹지 마세요. 하지만 내 남편 얘기를 어떻게 해? 혹시 남편분이 뭔가 아신 걸까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불장난은 결국 상처를 남기죠. 발신자 없음, 번호 없음.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게 문 닫을게요. 사장님은 조금 쉬세요. 괜찮아요. 나도 있을게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대신할게요. 그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당 밖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누굽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가자 그림자가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도연 씨,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짧은 몸싸움, 그리고 유리 깨지는 소리. 식당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연 씨가 피를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도망갔어요. 누구예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손은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아시죠? 네. 숯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불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날 새벽 식당 유리창에 비친 우리의 그림자가 다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뒤로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노려보는 어딘가 어둡고 차가운 눈빛. 세상은 다시 불길을 시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의 불이 타오르면 그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생긴다는 걸. 그날 밤 이후 식당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불판 위의 숯은 여전히 타고 있었지만
그 불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를 불씨처럼 위태롭고 흔들렸습니다. 도연 씨는 예전보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빛이 자주 보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남편분과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그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예요. 1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왜 남편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런 일에 관여할 사람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받지 않으면 또 걸려왔습니다. 왜 받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그럼 제가 대신 받을게요. 도연 씨가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예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 번호 남편분이에요. 숨이 멎었습니다. 확실해요? 예. 이름이 떴어요. 정우석? 그 이름이 입술 사이에서 부서졌습니다. 한때는 제 모든 것이었던 이름.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받아보세요. 아니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들어만 보세요. 그가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아.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 너무 익숙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지. 뭐려? 너 그 남자랑 식당에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석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랑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통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람을 붙였지? 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이미 있어. 뭐라고요? 경고했잖아.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통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연 씨, 우리가 한 게 다 들켰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절 믿으세요. 믿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밤 식당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불빛 하나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숯불의 마지막 잔열이 벽을 붉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창문 밖에 또 다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낯선 형체. 도연 씨가 재빨리 나갔습니다. 거기 누구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림자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돌아왔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중년 남자. 사장님 말씀대로 아마. 그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우석 씨가 보낸 사람이겠죠. 예. 그런데 그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남자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 씨라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석 씨가 당신까지 조사한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숯불집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잠시 문 닫으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있어 주세요. 그 말은 간절했지만 위험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오히려 의심만 살 거예요. 저 혼자 감당하게 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는 말, 그건 너무 오래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감사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 새벽 식당 앞 골목에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골목을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죠? 도연 씨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순간 멀리서 두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웃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남자 우석 씨예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던 얼굴, 이젠 낯선 사람의 눈빛으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당신,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보네, 윤정아. 왜 이러는 거예요? 내 걸 빼앗았으니까. 당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넌 아직 내 거야. 도연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넌 빠져. 싫습니다. 좋아. 그럼 같이 망하자. 그 순간 불판 위에서 불꽃이 탁 하고 터졌습니다. 붉은 불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 접수됐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던 겁니다. 우석은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끝까지 운이 좋네.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남은 건 불빛과 정적뿐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은 포기 안 해요. 그리고 나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새벽 숯불은 다시 타올랐습니다. 불길의 경계에 선 두 사람. 그들은 이제 사랑과 복수 두 개의 불길 속에서 같은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식당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간판의 불빛도 꺼진 채 마치 그 안의 불이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꺼진 불은 아니었습니다. 불은 숨어 있었고 심장 깊은 곳에서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와 저는 며칠 동안 서로의 연락을 자제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냉정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메시지가 도착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조심하세요. 근처에서 낯선 차량이 서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저를 지탱하는 숨결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졌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 창문 너머로 느껴지는 낯선 시선. 그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내가 버려둔 과거가 다시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문 밑으로 또 한 통의 봉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와 제가 식당에서 마주 앉아 웃는 모습, 그리고 그 밑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장난의 끝은 제가 된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위로 숟가루가 흩날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 씨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도연 씨, 누가 우리를 찍었어요. 그가 사진을 보자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감시입니다. 우석 씨일까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사진 찍힌 각도가 식당 내부예요. 말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그의 시선이 천천히 천장을 향했습니다. 조명 틈새에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CCTV입니다. 몰래 카메라예요. 심장이 멎는 소리,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그럼 우린 매일 누군가에게 지켜보였던 겁니다. 그는 의자 위로 올라가 카메라를 뜯어냈습니다. 작은 렌즈 하나가 그의 손바닥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이건 통제입니다. 당신을 완전히 묶으려는,
그의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석은 단지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지우려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우석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이제야 전화하네. 기다렸어. CCTV까지 달아놓은 거 당신이죠? 그건 보호야. 널 위해서. 그게 보호예요? 그건 감옥이에요. 감옥이라도 괜찮아. 다시 내 곁에만 있다면. 그의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당신 정말 병들었어요. 그래. 병들었어. 넌 나 없이 살 수 없을 줄 알았거든. 틀렸어요. 나 이제 살아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도 같이 불태워줄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 모든 걸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숨을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요? 증거를 모읍시다. 우석 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 그리고 그가 보낸 협박 메시지들. 그날부터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도연 씨는 경찰에 제보했고, 저는 휴대폰 속 문자와 통화 녹음을 정리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컸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석 씨 영장 나왔습니다. 조만간 체포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릴 정도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은 어둡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심스레 불을 켰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붉은 셔츠 한 장이 보였습니다. 도연 씨가 늘 입던 셔츠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너의 불은 내가 꺼준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 씨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그를 납치로 추정했습니다. CCTV에는 검은 SUV 한 대가 포착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체격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우석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당 불판 앞에 앉았습니다. 숯불은 이미 꺼졌지만 저는 라이터를 들고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붉은 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도연 씨, 기다려요. 이 불이 꺼지기 전에 제가 당신을 데리고 올게요. 불길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분노의 불이었고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의 불이었습니다. 우석 씨, 이제 내 차례예요. 불판 위에 불이 이글거렸습니다. 불의 심장, 그것은 이제 제 안에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식당 간판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불빛을 흩뜨렸습니다. 미정이랑 도연이 숯불집이라는 간판 글씨는 어느새 반쯤 젖어번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사라진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가 어딘가에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가 남긴 셔츠를 꼭 껴안은 채 밤마다 식당 불판 앞에서 불을 붙였습니다. 붉은 숯불이 타오르면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웃으세요. 불이 식어요. 그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윤정아. 그 목소리. 우석 씨, 도연 씨 어딨어요? 아직도 그 남자 걱정이야? 제발 그 사람한테 손대지 마요.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나한테 와.
다시 내 곁으로 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도연 씨는 살려주지. 당신 미쳤어요. 미쳤지. 널 잃고 난 미쳤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누구를 지킬 것인가? 누구를 불태울 것인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를 만나기로. 하지만 이번엔 과거의 윤정이 아닌 모든 걸 끝낼 윤정으로. 그날 저녁 저는 우석이 머물고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낡은 공장 지대 한가운데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쇠냄새와 휘발유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묶여있는 도연 씨가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지 말랬잖아요. 괜찮아요. 이제 끝내러 왔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우석이 걸어 나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윤정아.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이유를 알려주려고. 버린 게 아니에요. 도망친 거예요. 당신이 날 지옥으로 만들었으니까.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니요.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난 혼자서도 살아. 당신 없이도 불 붙일 수 있고, 당신 없이도 따뜻할 수 있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그럼 이 남자와 같이 죽어. 그는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꽃이 휘발유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우석 씨, 그건 당신이 만든 지옥이에요. 하지만 난 더 이상 갇혀있지 않아요. 저는 재빨리 불판용 철판을 들어 휘둘렀습니다. 라이터가 떨어지고 불꽃이 번졌습니다. 바닥에 깔린 기름이 순식간에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창고 안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윤정아, 도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를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요. 그럼 사장님은요? 난 남을게요. 안 돼요. 이건 내 싸움이에요. 그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그래요, 같이 가요. 우린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치솟았습니다. 기둥이 무너지고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우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결국 내 불 속에서 죽는구나. 그는 웃으며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순간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붉은 불길이 창고를 삼켰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손을 움직이려 하자 곁에서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사장님, 그 목소리 도연 씨였습니다. 살았네요. 네, 둘 다 살았어요. 우석 씨는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았대요. 불길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불 속에서. 사장님,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불을 피워야 하니까요. 몇 달 후 식당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새로 달았습니다. 윤정 숯불 다시 타오르다. 사람들은 몰려왔습니다. 불판 위의 고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그 향기 속에는 고통도 사랑도 용서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식당 이름 참 의미 있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엔 언제나 불씨가 남거든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그늘진 미소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불 잘 붙네요. 그럼요. 이제는 제 손이 익었어요. 불판 위의 불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삶이었고 사랑이었고 지금 이 순간의 불의 심장이었습니다.
윤정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한 여자의 불은 타올랐고 그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사랑은 삶의 온기를 남겼다. 끝내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건 뜨거운 재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진짜 불꽃의 기록이었다.